자, 그럼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상황 정우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자회견 아마 두 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일단 전국 혼란이 상당히 시급하고 국정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국정 안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탄핵 추진 검토를 했는데 이 탄핵 추진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왜 이런 입장을 밝혔냐면 역시 이제 한덕수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인데 이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또 할 경우에는 굉장히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국정을 수습할 중심이 좀 없어진다라는 그런 염려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헌법 재판을 좀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가지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확실시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길어질 경우에 전국 혼란과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를 했어요.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외교 안보까지 흔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고 동시에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좀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따로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루빨리 여야 그리고 또 총리 권한대행이 중심이 돼서 전국 안정을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세세한 내용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세세한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 혼선을 자초하는 만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탄핵이 국정의 혼선을 가져온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건의 탄핵을 감행함으로써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명분 내지는 빌미가 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야당 대표가 이것 자체가 국정 혼선을 가져온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지금 우리 사회의 민생과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 파장을 가져오는지를 우리 스스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강조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고 이제 심판의 기간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그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될 그러한 의무는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지금 그 선거법과 관련한 2심, 3심이 남아있는데 그 불확실성 제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 스스로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달라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 있다. 내지는 지금 그 소위 선거법 2심 소송과 관련한 통지서를
지금 안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통지서 수용을 지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명쾌함을 보여줄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대행을 하게 되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뭐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25건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권을 남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이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그런 거부권을 행사해서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져왔고, 또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대결적 정치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매우 불행한 이런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어지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입장에서 이 거부권 남발은 좀 자제해달라라는 건 당연하고, 특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 그럼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할은 일단 위기 관리를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관리형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지금 사실상 전국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를 실종시키고 대결의 정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치가 복원이 되고 정상적으로 민생과 경제를 좀 돌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권한 대행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는 자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론적인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이걸 오늘의 기자회견 내용과 조금 같이 생각해 볼 때 뭐 탄핵 남발이나 야당 단독 법안 통과를 지적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발언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권자인 국민들이 볼 것입니다. 과연 대한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위기와 그 전환의 상황에서 얼마나 성숙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아마 이제 지켜보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그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관례와 법리에 따라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당시 권한 대행에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만큼 예컨대 국가 재정이 소요돼서 상당한 부담을 일으키는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국민의 열망이 높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는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합리성에 입각해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지금 뭐 탄핵은 거두겠다 하면서 야당, 그것도 굉장히 그 의원 수가 많은 야당이라는 이유로 또 총리, 즉 권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그것도 역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생을 위해서 앞으로 해줄 역할에 있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몫이 있을 거고요. 또 여야 각자의 몫이 있을 겁니다. 일단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정상화해보자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여야 협치 모습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로 정상적인 협치가 없었죠. 정상적인 협치가 없었던 이유는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치가 실종된 또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여소야대 그런 국면에서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소야대 국면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협치 대신에 대결 정치를 계속하면서 대결 정치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종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제1야당의 대표, 또 여당의 대표, 또 그리고 뭐 국회의장 또는 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정치력을 발휘하는 제 첫 번째가 뭐냐? 이건 뭐 정치의 본령이기도 하고 요체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정치의 원칙, 일단 상대를 인정자치를 안 하고 죽이고 또 괴멸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 적으로만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결 정치만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또 이재명 대표 또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라고 지금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힘 뭐 대표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또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장이 좀 정치의 진수를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여야 협치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협치가 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역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가 통과된 게 3번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가지고 직무를 위임받으면서 권한 대행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2번째까지. 심지어는 황교안 총리마저도 권한 대행을 하면서 굉장히 입지가 올라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직무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아우르면서 협치를 했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협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 만큼 그 협치는 오히려 상당히 원만하게 이루어질 개연성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당내 혼란이 굉장할 거고요.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봉합될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단한 덩어리가 아주 강고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배척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한계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일 대오로 일사불란하게 단단한 덩어리로 위기를 헤쳐간다라는 그 레토릭의 그 자체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 향후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지금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갓 원내대표로 지금 취임한 권성동 의원 체제로 지금 이제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분당 시나리오가 제기될 정도인 것 같은데 한 대표의 향후 입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좀 미안하지만 사실상 역할이 끝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너무나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완전히 리더십이 실추가 됐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을 결국 깃발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탄핵 찬성 표를 던진 사람은 12명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이제 반대에는 뭐 85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일단 명분도 잃고 당내 세력에서도 지금 완전히 밀리는 그런 상황.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에 4명만 만약에 사퇴를 하면 비대위 체제로 자동 전환돼야 되는데 5명 전원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이 가운데 2명은 이제 친한동훈계입니다. 장동혁 최고 그리고 진정호 최고. 근데 이 두 사람마저 지금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상실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하고 또 친윤, 원조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끝났다,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한동훈 원내대표는 아니다, 나는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니다,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생 결단식의 내부 권력 투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제거되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따라 나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의문이고 그래서 분당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안에서 내부 권력 투쟁을 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7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제 1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내부 권력 투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100% 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대권 구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남은 상황에서는 남은 대권 주자, 유력한 대권 주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뉴페이스 제3의 인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이야기 저희가 논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모든 일이 비롯이 된 건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의 법리적 근거를 제공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1차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둘째로는 최근에 이제 가결 직후에 내놓은 대통령의 입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심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스스로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 뭐 생중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변호인단이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까 그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라든지 또는 뭐 예산 뭐 그 법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다수의 어떤 그 횡포에 가까운 민주당의 독주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제 양심을 걸고 그게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결사항전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바로 그러한 그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다수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국민 여론과 국민의 민심을 반영하느냐에 대해서 과연 그 자신 있어 할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에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에 18명이 참여한 것은 그것이 지금은 그 국민의힘의 그 강경한 세력에 의해서 지탄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국민의힘의 하나의 희망의 끈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혼선이 계속되겠지만 이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단히 뭉쳐져 있는데 그 장외에 소위 아주 강경한 우파 유튜브 지지자들만 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이 지지받는 정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문해보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입장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간단히 또 듣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초법적인 특권 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성정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 뭐 생활기록부를 보면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뭐 구부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이제 평가를 교사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수부 검사하면서 한 번 물면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좀 초법적인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좀 착각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하면서 지금 뭐 거대 야당에 막히니까 결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기감이 좀 들었다고 보여져요. 특히 이제 자신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야권에서 특검을 추진했는데 결정적인 것이 지금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청을 하면서 황금폰을 지금 검찰에 제출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황금폰에는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니까 도저히 본인이 특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특검이 되면은 결국 탄핵되고 구속 사법처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한 것 같고 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유튜브 중독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유튜브, 극우 유튜브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인지 부조화에 빠진 것 아닌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심취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지금 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산시대 서버를 탈취하기 위해서 역시 이것을 보면 지금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완전히 심취했다라는 네. 그런 이제 근거가 제가 볼 때는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